오늘은 제가 라이브 하면서 어떤 시청자분의 채팅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시그마 섹트는 뭐 하는 거예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일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올린 것들이 생각보다 없구나 해서 오늘은 그것들을 다 A부터 Z까지 그것들을 좀 정리해주는 영상이에요. 자, 바로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하자면은 첫 번째 왼쪽에 오면은 나오는 여기가 있죠. 여기는 침공이랑 침투를 갈 수 있는 침투 작전 단말기, 그리고 침식도 여기서 할 수 있네요. 사실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G 눌러가지고 다 갈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매번 접속하면은 맵에 이렇게 빨갛게 된 데가 침공이 발생한 곳이고, 침공이 발생한 이런 장소에서는 하루에 2번씩 가서 골드 파밍과 헤일리 조각 파밍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잣단 재료도 얻을 수 있고, 퍼즐 위주의 그런 형태로 몬스터를 클리어해야 돼요. 그리고 침공이 발생한 장소에서는 이렇게 400%가 활성화가 돼요.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없는 곳은 250%밖에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400% 활성화된 곳에서는 비정형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고, 비정형은 선택 보상으로 1번, 2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캘 수 있습니다. 1번, 2번은 보통 거신에서 까게 되고, 잘 보면 이렇게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는 것들도 있는데 3번, 4번, 5번, 6번 이런 친구들은 맵에 있는 이런 융합로에서 까게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총이나 캐릭터, 뭐 기타 등등 필요한 것들을 무다다다다 까는 용도로 해가지고 침투를 많이 갑니다. 물론 침투는 일반적인 경험치랑 골드도 많이 주기 때문에 캐릭터 키우는 용도로도 많이 가고, 그리고 침투를 돌면은 ETA 제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요 티켓을 얻을 수 있어요. 침투 작전 보상 교환이라는 장소가 있고,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교환 가능한 이런 것들이 보상으로 쫙 나와요. 보통 여기서 자기가 필요한 연구 도면이나 그런 거 없는 것들, 그리고 염색약, 그리고 안정제, 장비 슬롯 같은 거를 많이 파밍을 하곤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초반에 만나볼 수 있는 거는 이 톡스 작전 단말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과 어려운 파밍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는 매칭을 돌리면은 인기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싱글로 가게 되고, 퀘스트 깨는 거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방문하고 이제 버려지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특수작전 어려움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불모지랑 킹스턴 보통 이렇게 있는데, 잘 보면은 들어가는 게 여기는 카이퍼 채굴 저지고, 여기는 알비온 자원 방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특정 기간마다 뭐 위치가 바뀌긴 하지만 보통 이제 방어 위주로 다들 가긴 해요. 요거 해서 경험치나 그리고 대량의 골드를 습득할 수 있어요. 또 여기서는 코드 장치라던가 정밀 조작 제어추, 양자 배열기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캐러 오기도 하고, 외장 부품이랑 부스팅 세팅까지 마친 캐릭터들 기준으로 1레벨에서 40레벨까지 한 방에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총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단말기는 보이드 배틀 작전 단말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강아지랑 그리고 킬러, 이거는 일반에서 이런 식으로 파밍을 할 수 있고, 어려움에서는 또 이제 또 다른 강아지인데 헌팅도 골든 리트리버랑 이네즈 이런 것들을 파밍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은 매칭이 잘 안 되니까 거의 솔로로 돌면 되고, 어려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매칭 하다 보면은 뭐 2-3명 정도 꾸준히 잡히긴 하는데, 요즘은 이제 메인 파밍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혼자서 하게 될 때도 있긴 해요. 이 장소는 이제 게임 초반에 많이 가야 되는 장소기도 하고, 보이드 배틀 돌면 이런 식으로 총매 재료도 주기 때문에 꾸준히 돌아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또 생각날 때마다 하루 2번 정도, 뭐 3번 정도씩 해가지고 꾸준히 가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강아지 제작도 할 수 있지만 강아지 밥도 여기서 같이 파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력자 레벨업을 위해서 먹여야 되는 밥 여기서 꾸준히 파밍해 주시면은 뭐 나중에 먹을 것도 충분히 챙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스팸도 많이 챙겨놨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 자, 다음은 침식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이 게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무기 코어랑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럼 이제 G 누르면은 오른쪽에 있는 보이드 침식 정화, 일반과 도전이 있는데, 도전은 이제 말 그대로 도전 난이도기 때문에 한 번만 보상을 주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이제 굳이 안 깨도 되고, 일반을 1층부터 30층까지 꾸준히 뚫어서 30층에서 최종 파밍을 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몹들이 굉장히 강력한데 속성을 맞춰서 때려야지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가장 높은 층의 경우 얼음 속성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에사로 여기를 보통 돌고, 아니면 총기 딜러 세팅을 한 세레나나 블레이, 헤일리, 뭐 엔조, 뭐 레픽 이런 거 등등으로 이제 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얻은 재화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데슬린한테 코어 장착 그리고 코어 제작 및 변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다 코어를 박아서 무기를 강화시키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연계되는 건데, 이제 소모품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코어 결합체랑 코어 입자 분열기 이것도 얻어야 돼요. 코어 결합체는 이제 무기를 코어 장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고, 입자 분열기는 안에다가 박은 거 교체하는 데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적당량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둘 다 아나이사에서 이제 이렇게 바꿔 먹을 수 있고요. 이제 심층부 보이드 금속 파편은 침투에서 많이 얻을 수 있게 패치가 되었어요. 침투 꾸준히 하면은 이제 수두룩하게 쌓이고, 이거 말고 ETA 제로 보상에서도 얻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트 코어 같은 경우는 이 저레벨 걸 바르지 말고 가능하면은 10레벨로 맞춘 다음에 그걸 발라야지 가장 좋은 형태로 바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확률 같은 게 천장이 딱히 없기 때문에 진짜 걔 주옥 같을 수 있는 그런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랑노랑으로 다 맞춘 그런 총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안 뜨는 건 그냥 보라색으로 대충 해두고 넘어가는 그런 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허용하는 만큼 이제 파밍을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되고요. 현재 있는 컨텐츠 중에서 세팅 난이도가 가장 많이 필요한 던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보이드 침식전 같은 경우 19일날 패치로 30층에서 10단계로 조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난이도가 뭐 달라지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1층에서 30층까지 가는 게 상당히 힘든데 그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10층으로 바뀌면서 맵이 로테이션 된다고 하니까 좀 더 다양한 맵에서 이걸 진행할 수 있어서 질리는 게 좀 덜하겠죠. 약점 속성은 여전히 얼음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현재 파밍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시그마 섹터입니다. 시그마 섹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일반과 고위험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나오는 게 다르긴 한데, 고위험에서 보통 이렇게 전리품 상자, 우리들이 많이 파밍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에이탐스 연구도면 그리고 세레나들을 파밍할 수 있고, 파괴된 경기에서도 전리품 상자와 세레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대 기사를 파밍할 수 있습니다. 일반 난이도에서 공통적으로 세레나 파밍이 가능하고, 진짜 끝내주는 방어를 여기서 얻을 수 있고, 여기서만 나오는 그런 재료도 있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일반도 솔로로 좀 많이 돌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1일 캐스트로 클리어를 했을 때 오늘의 보너스 혜택을 얻을 수 있고요. 오늘의 보너스 혜택 얻어가지고 이쪽으로 쭉 뛰어가면은 레이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레이나에서 이렇게 장비 슬롯도 꾸준히 열 수 있어요. 가능하면 아래 거 사지 말고 무조건 장비 슬롯 몰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그마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돌면은 저런 것들뿐만 아니라 외장 부품, 요즘 티어 외장 부품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깨달은 마법사부터 껍질 분쇄기 여기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얻는 것도 여기서 중요하고, 반응로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응로도 여러분들이 파밍이 덜 되었을 때 꾸준히 돌면은 어느 정도 여기서 다 챙길 수 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저기를 도는 걸로 이렇게 전용 경험치, 아르케 조율 경험치가 올라요. 아르케 조율 경험치는 여기뿐만 아니라 뭐 침투 400%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40 기준으로 만렙까지 올리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캐릭터마다 다 다른 경험치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지 이렇게 다 찍을 수 있고, 가장 최근에 추가된 변이세포 같은 경우도 이곳에서 파밍을 할 수 있습니다. 변이세포 파밍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도는 곳에서 전리품 상자 해서, 보통 이제 파괴된 경계에 고위험을 많이 가니까 여기 집중력 설정해두고 했을 경우 좀 더 모으기 편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 패치 이후부터는 시그마 섹터에서 외장 무기 코어 파밍도 같이 겸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침치 정화에서 나오는 이런 코어들도 파밍 완화를 위해서 400%라던가 시그마 섹터에서 같이 드랍이 일정량 되게끔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거신들이 있는데, 거신 일반 난이도에서 하는 일반 거신들과 어려운 거신들, 비정형을 까러 많이 가고, 데스스토커랑 글러트니에서는 특수한 무기를 얘네들한테만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글러트니에서는 평화 중재자, 데스스토커는 서리 감시자를 각각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돌아주셔야 될 것 같고, 리너스들은 각자 외장 부품을 다 다르게 드랍을 해요. 그래서 외장 부품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쪽에 가서 파밍을 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시즌 심층부 보이드 요격전이 있는데, 아이스 메이든을 이제 일정량 잡아서 얻는 것들은 어느 게 있냐면, 여기서 움직이는 요새 외장 부품을 얻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 ETA 제로로 교환해서 바꿔먹을 수 있는 요격전 보상 교환이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쭉 구매하고 외형 같은 것들을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제일 아래 보면은 이렇게 클로토이드를 주고, 이 클로토이 같은 경우는 이번 3시즌에서 전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얘네들부터 빨리빨리 구해 놓으면 좋겠죠. 좀 귀여워요. 공짜 스킨들을 여기서 얻을 수 있고, 300개 모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300개 모으는 게 좀 어려웠는데 요즘 로또로 운 떠지면은 뭐 800개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신내 목표를 저거 다 얻어보는 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컨텐츠는 그 외 뭐 필드의 초소라던가 뭐 융합로, 그 외 이런 일반 캐스트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외에 남은 컨텐츠는 마을에서 탱탱볼 타는 거 정도가 있겠네요. 보시면서 좀 궁금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으면은 리플에 남겨주셔도 되고, 제 라이브라던가 뭐 카페라던가 그런 데 와서 충분히 질문하셔도 답변을 상실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도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퍼디 서포터 등록 안 해주신 분이 있으면은 소셜에서 도굴 9344 검색해서 크리에이터 등록 한 번씩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